안녕하세요.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오늘 그림은 강변 풍경입니다. 오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것은요, 여기 강이 있고 강어귀가 있습니다. 강어귀에 그런 나무와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에서 빛에 의해서 풀들이 어떻게 바뀌고 나무의 명암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밝게 떨어짐으로써 거리감이, 원근감이 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시면은 빛과 그리고 물체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런 대비에 의한 어떤 거리감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이제 마스킹을 할 건데요. 풀이 빛에 의해서 아주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마스킹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주변 부분들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풀만 밝게 빛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킹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겨 그리셔도 되는데, 남겨 그리시게 되면은 좀 더 모양들이 가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하겠습니다. 마스킹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스킹을 마쳤습니다. 마스킹이 이렇게 붉은 이유는요, 저는 마스킹에다가 물을 들여요. 그래서 붉은색 물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킹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스킹에다가 물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방송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마스킹에다가 물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일단 물을 한번 풍겨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쫙 입히겠습니다. 더워진 계절이 되다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마 빨리 마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적응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이거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충분히 물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히 깔아줍니다. 이렇게 물이 한번 입혀지게 되면은 이 위에 도드라져 나오는 이런 연필선들은 나중에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그린 것보다는 좀 더 옅게 그림을 그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제가 사진을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진하게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좀 흐리게 스케치를, 그 대신에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멀리 있는 풀밭의 모양인데요, 이 풀밭 위에 꽃들이, 분홍색 꽃들이 있는데요, 오페라하고 쉘 핑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팔레트를 잘 닦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는 색들이, 여러가지 색들이 여기 혼합되어 있어서 무슨 색을 탔는지를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팔레트 있는 색깔들을 저는 그냥 씻지 않고 다음 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지 않아요, 색깔은. 자,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벌써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물을 공급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추럴 틴트 색깔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딥 색깔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런 빈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핑크색은 꽃 부분이라고 그랬죠. 어두운 부분에서 살짝 들어가도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 어두워질 거거든요. 풀인데 풀이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밝게 나오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칠해 주시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색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매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윗부분 밝은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해 주시고요. 스케치를 자세하게 그리면 붓을 칠하기가 좋습니다. 색을 입히기가 좋고요. 어느 부분에 어떤 색깔들이 잘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보이고 명암도 이렇게 칠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어둡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은 편하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색을 좀 바꿨습니다. 올리브 그린 계통이 좀 함유가 됐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색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러 색이 혼합되어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잡색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색깔이 타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뭐해요. 지금 올리브 그린이라고 했지만은 올리브 그린이 위주가 된 거지 올리브 그린 한 색깔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체계들이 제가 왜 그렇게 쓰냐면은 일부러 색감의 채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기존에 뭐 닦고 또 하고 닦고 또 하고 그랬더니만 물감 낭비도 심하고 색깔을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모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을 많이 타서 채도를 확 줄인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좀 더 컬러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려면은 일단 컬러의 명칭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색이 혼합이 됐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럴 때 머릿속에 빨리 그 색깔들이 이제 캐치가 되게 이렇게 물감 이름을 좀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 그림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셉그린이 위주가 됐습니다. 부분까지도 같이 그림자 영역이긴 하지만 밑에 물에 반영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뒤쪽에 비친 산의 모습입니다. 산에 이제 꽃들이 펴져 있고 산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 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나무의 틈새를 비춰서 이쪽으로 반영이 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산의 모습들이 이쪽에선 나타나는데, 이쪽에서는 나무 잎에 가려져서 산의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산에 핀 그런 꽃들의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을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주로 좀 오페라가 위주가 된 색을 좀 칠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쭉 다들 깔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봤을 적에 그 색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통 좀 얼룩이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 가시려면 이렇게 물을 중간중간에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급을 해주고 그 부분을 비벼서 물을 펴 발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닦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제 그림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법을 좀 여러 가지를 실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 좀 빠르시다면은 좀 늦추는 옵션을 선택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밝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닦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밝게 되기 때문에 좀 닦아주시면 괜찮고요. 일단 이 부분은 물에 비친 이제 산의 모습을 위주로 해서 그려주시고 나중에 나무는 나중에 깨끗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셉그린 쪽으로 해서 다시 물에 비친 그런 산의 모습들을 좀 더 정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림을 이제 거꾸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보고 다시 반영되어 있는 산을 그려야 되고 산이 이쪽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서 거꾸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 비쳐서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도 다 그려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하지만 형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좀 형태를 잘 그려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석을 하시면 나중에 나무만 잘 그리게 되면은 그대로 물이 비친 듯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약간의 물결의 모양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더 손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어떻게 색깔이 진행이 어두워지느냐 밝아지느냐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전체적으로 밑색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간톤 위주로 해가지고 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묘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나무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의 어떤 모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제가 나무 줄기를 먼저 안 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무 줄기에 의해서 잎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 가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잎을 그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린 그 나무 가지의 모습들이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를 잘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나무 가지들은 여러분들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 가지들을 연상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줄기를 먼저 그리고 색을 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줄기가 있고 옆으로 가지치기에서 나오는 줄기들이 있어요. 요 위주로 해서 가는 가지들이 주위에 배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잎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셉그린입니다. 자, 이렇게 잎이 그 줄기가 나와 있는 이런 면에서요. 그 줄기 부분들을 타고 들어갑니다.
약간 좀 딱딱하니까 물을 좀 뿌려 주시고요. 여기도. 그래서 빛이 위쪽에서 왔기 때문에 위쪽은 주로 좀 밝게 그려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조금 더 어둡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살짝만 들어가고 밑에 부분에 좀 더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자, 여기도 줄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줄기를 타고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줄기 부분들은 다 이제 막아줘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줄기는 잎 때문에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색이 좀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퍼머넨트 옐로 딥을 지금 그린 셉그린하고 섞었습니다.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빛이 나는데요. 자, 밑쪽으로 해서 좀 더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게 밝은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두워 보이지만 나중에 뒷 배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밝게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밝게 되는데 뒤에 배경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따라서 나중에 배경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모아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배경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경은 주제의 여지에 따라서, 주제가 어느 정도 밝게 튀느냐에 따라서 배경들은 나중에 고쳐주면 되니까요. 미리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고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림을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물론 이제 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그런 콘트라스트가 강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 의도되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 요 색이 어느 정도 진해질지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에 연하게 칠한 다음에 후에 다시 칠하는 것이 더 영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밝은 부분들을 좀 더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탕을 그대로 썼다가는 이런 노란색들이 너무 눈에 안 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을 한 번 더 입혀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색깔에 이런 갈색이나 노란색들이 좀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너무 살아서 너무 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상한 색을 찾으려면은 나무 잎에 이런 노란색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림이 색깔들이 고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분은 약간의 단풍이 든 부분도 있어서 아마 여기에 날짜를 보면은 아마 가을로 들어가는 어떤 문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는요. 단풍이 일부분이 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을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물을 한번 쭉 뿌려주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완전하게 어두워진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흔히 말해서 뭐 기본 3톤을 얘기를 하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3톤을 얘기할 때 중간 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림자 처리나 가장 어두운 세 번째 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많이 칠해진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칠한 색깔들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단계를 쓰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부분이 밝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톤까지는 그림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톤을 그릴 적에 그림의 어떤 형태적이나 어떤 명암적으로 완성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의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의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 모습이 칠할 때 좀 더 정교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까지의 색깔은 지금 칠하는 색깔 포함을 해서 두 번째까지는 분위기 조성 또는 전체적인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중간톤이 너무 적게 표현이 되게 되면은 그림이 되게 어두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세 번째 거를 표현할 때 굉장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림이 탁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중간톤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좀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그림에 대한 컬러들이 이 중간톤과 첫 번째 톤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등한시해서 적게 그려준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자, 빌리디안에다 세피아입니다. 요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어두운 단계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물체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선택을 할 때 강한 그런 사진을 선택을 하는 게 그림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위주로 해서 찍다 보면은 사진은 좀 더 흐린 날이나 이런 날 찍게 되면은 색감은 확실하게 잘 나오게 되겠지만은 명암에 의한 경쾌함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명암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밝고 어떤 부분들이 어둡고 거리감이 나오고 들어가고에 따른 것들을 공부하기가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맑은 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너무 흐린 날 찍은 사진, 분위기 좋다고 그거를 고르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려놓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그림이 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화나 이런 쪽에서는 날씨가 흐려도 야외 촬영을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서양화 쪽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은 그냥 접고 화실에서 그냥 앉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다른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서양화는 역시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빛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확실히 서양화 맛이 좀 나요. 자, 어둠이 들어가다 보니까 밝고 어둠의 경계면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끝에 보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실루엣으로 자리를 잡아서 물체의 성격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어요. 빈 공간들을 막지 않고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빈 공간들이 눈에 띄게 되면은 다 가려지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원하게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평붓이 아니라 둥근 붓으로 묘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둥근 붓으로 묘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말 없이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밑으로 해서 나무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굵은 나무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뭉쳐져 있거든요. 물감은 한 번에 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한 부분이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칠해 주시고 초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초벌이 필요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다시 어둡게 묘사를 하면 됩니다. 어둡게 다시 최종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여기 3번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3번이 있고 조금 더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명암을 이해를 할 때 기본 3톤으로 이해를 하지만 3톤 중에서 그 안에서 첫 번째 톤도 세 가지 톤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 톤도 세 가지로 나눠지고 세 번째 톤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구분하는, 요게 이제 세 번째 톤이긴 한데 이거를 좀 더 어둡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세피아에다가 내추럴 틴트입니다. 아주 진한 색깔이죠.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세 번째 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림자를 받은 풀 부분입니다. 저 멀은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 경계가 되는 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끝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삐쭉삐쭉 이런 식으로 풀들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젖은 상태에서 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단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단계들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건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계면은 확실하게 뒷부분과 나눠질 수 있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마를 때까지 그 색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연결해서 색을 입혀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 세 번째 톤에서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네, 세 번째 톤에서의 모든 대색력과 모양에 대한 색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톤까지 이렇게 깔아주는 것들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터치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터치들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죠. 이렇게 밝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약간씩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어떻게 그리느냐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것이냐, 처음에 어떤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고 어떻게 물을 조절할 때 어떤 효과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채널들의 어떤 기법들을 비교를 해 보시고 내가 가장 나한테 맞는 기법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명 작가들이 그렸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잘 그려 보이는데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있고요. 쉬워 보이는데 표현들이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고 무난한 표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체질과 어떻게 잘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한 가지의 방법에 좀 통달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도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내가 다 소화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내가 나의 그림에 착실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슬슬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깔아서 들어갈 때 풀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면 돼요. 풀이 모양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풀 모양대로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붓으로, 둥근 붓으로 해가지고 꼭 그 부분을 이렇게 칠하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명암을 주로 내는 그런 형식의 그림을 예전에 많이 그렸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나 이제 그런 미술 시간에 보면은 그렇게 그리셨는데, 그런 그림들은 원래의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서양화의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예, 입시 때 그렇게 바뀐, 입시를 위한 그런 그림이지 원래 서양에서 했었던 원래 그런 수차의 기법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이제 국내 작가만이 아니라 해외 작가님들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틀어놓고 배우고 있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배우는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잘 그린다고 많이 박수도 쳐주지만은 사실은 제 안에서 보면은 아직 부족함이 되게 많아요. 부족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항상 좀 배우고 있는 자세로 하고, 또 배우고 내가 습득한 게 있다면은 바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계속 좀 이용을 잘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본 만큼 여러분들한테 착실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